안녕하세요. 발라드 동물병원 양승엽입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실 김정희 수의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의 김정희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후보돈에 최대한 많은 자돈수를 붙여주고 나중에 다른 모돈에 옮겨줘야 하는지, 아니면 적정 자돈수만 붙여주고 다음 산차의 포유 능력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제 200도 농장에서 양자 보내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수의사님, 이 양자 보내기 할 때 후보돈에 몇 마리의 산자수를 초기에 붙여줘야 되는지가 고민이 있는데요. 네. 보통 농장에서 후보돈을 유두수에 맞게 14에서 16도의 자돈을 처음에 붙여놓고 3에서 7일 후에 한 마리씩 양자를 보내는 농장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다른 산차의 자돈과 유사하게 붙이는 농장들도 있습니다. 네. 보통 초산돈에 발달하지 않은 유선이 이후 산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후보돈에 많은 자돈을 붙이지만 후보돈의 경우에는 분만사의 사료섭차량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산차 신드롬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마냥 자돈을 붙여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김정희 수의사님은 후보돈에 자돈을 많이 붙이라고 하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비슷하게 다른 산차 모돈과 비슷하게 붙이라고 하시나요? 일단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총산이 14도 이상이 되는 농장들의 경우는 초산돈에 14도 이상을 먼저 붙이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14도가 안 되는 농장의 경우는 후보돈에게 너무 많은 산자수를 포유개시두수를 하게 되면 다른 모돈들의 포유개시두수가 줄어들고 그렇다면 또 젖이 말라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후보돈들에게 비슷한 산자수를 포유시키되 되도록 가장 큰 자돈들을 포유시키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2012년에 캐나다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후보돈에 유두를 테이핑을 하여 포유를 시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1번, 2번 유두, 이렇게 5번, 6번 유두가 퇴출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실험에서는 1산차 때 포유한 유두에서 포유한 자돈이 다른 산차에 비해 높은 이유 체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을 뒷받침해주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연구센터에서는 이와 유사한 실험을 했는데 상이한 결과를 냈습니다. 실제 초산차에 2번, 4번에 유두 테이핑을 해서 퇴축을 시킨 다음에 다음 산차에 실제 다시 또 포유를 시켜봤죠. 근데 이 산차에서는 유두 테이프를 하지 않고 그대로 포유했을 때는 유두 번호별로 자돈의 일령별로 체중을 비교했을 때 1산차에 퇴출시켰던 2번, 4번 유두의 자돈 증체량도 다른 유두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면 꼭 후보돈에 많은 자돈을 처음부터 붙일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상이한 실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양자 보내기를 할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보돈에 초기에 이미 많은 자돈을 붙여놓고 추후에 양자를 보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보내질 자돈은 이미 다른 모돈의 젖이 죽어있기 때문에 양자 보내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른 산차와 비슷한 수의 자돈을 후보돈에 붙여놓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봤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덴마크 사례처럼 후보돈 때 유선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죽었던 젖들이 다음 산차에 충분히 잘 활용돼서 포유를 잘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또 후보돈에게 산자수를 많이 붙이는 거는 유선 발달도 있지만 그만큼 자돈들이 젖을 많이 빨면 모돈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면 결국에 분만사의 사료 섭취량이 증가가 되고 이는 곧 결국에 재기발정일 단축과 다음 산차의 번식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같이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주간 식복하는 농장의 양자 보내기 케이스입니다. 양자 보내기 전에 이런 정보들이 사전에 기록되어 있으면 초보자도 손쉽게 양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모돈의 가용 유두수, 두 번째는 ABC로 평가한 이전 산차의 포유 능력, 세 번째는 이전 산차의 이유두수, 네 번째는 현재 포유 개시 두수와 다섯 번째는 현재 자돈 크기와 활력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손쉽게 양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양자 보내기 이미 능숙한 숙련자라면 이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이 초보자라면 이런 정보를 한 번에 알기가 어려워서 간단한 양식지에 적어서 양자를 보낸다면 이 능숙자와 비슷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경우를 저도 봤는데요. 네. 특히 초보자분들이 분만사에서 양자를 보낼 때 보통 능숙자가 한두 번 만에 끝낼 거를 뭐 4번, 5번 이상도 계속 자돈들을 만져가지고 자돈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양자를 받은 모돈도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뭐 식자도 나타나고 체중도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양승혁 수의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를 보내기 전에 충분히 평가와 그런 기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고 한 번에 양자를 보내고 끝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는 대략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초유가 끝난 자돈이라고 한다면 이 분만틀별 포유가령 유두수와 포유 능력을 적어놓고 각 분만틀별 자돈수도 파악해 놓습니다.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이 저체중돈을 모아서 한 곳에 포유시킬지 아니면 저체중돈은 두고 각 모돈에 큰 개체를 옮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체중돈이 같은 배치에 14마리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2, 3모돈 중 14개 이상의 유효두수를 가진 포유 능력이 좋은 모드를 선택하여 포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산차에 붙어있는 자돈은 다른 모돈에게 유두수와 포유 능력, 산차에 맞게 보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체중은 그냥 두고 정상적인 자돈만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돼지의 크기와 산차를 고려하여 이 정상적인 자돈만 옮기시면 됩니다. 노산모돈들은 유효유두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수의 자돈을 붙이고 이 경지산차에 유두가 잘 살아있는 포유 능력이 좋은 모돈은 한두 마리 더 붙여서 포유를 시킨다면 포유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양자 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농장에서는 자신의 간만으로 양자를 보내는 농장이 많습니다. 뭐 전문가고 숙련자면 이 방법이 가능하지만 자주 해보지 못한 숙련자가 아니면 간단한 종이에 적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보낸다면 양자 실패 확률도 확실히 줄이고 숙련자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양자 보내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자동차 폐사율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자동사에는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지 양동 컨설턴트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